소득도 늘고 자산도 이제 늘고 그래서 쌓이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큰 세금 문제로 다가오면 많은 부분 손실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. 그 어떤 세금인데요? 네, 어떤 세금이냐면 총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금융소득종합과세, 상속세, 증여세 이 3가지의 세금 구멍을 어떻게 잘 대비를 하느냐가 사실은 4050 세대가 준비해야 되는 절세 자산 증식 방법입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융소득하고 종합과세로 나눠지는데요. 금융소득, 즉 이자와 배당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예를 들어서 퇴직금, 부동산 매각대금, 아니면 상속자금 같은 이제 목돈이 들어오면 그 목돈 자체도 또 예금이랑 이런 것도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연금소득하고 합쳐져서 또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ISA입니다. 이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, 배당소득은요.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제외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 공제회 회원분들을 위한 꿀팁을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. 공제 장기저축급여에 납입하고 있는 그 부가금은요.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것도 바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사실은 ISA, 그다음에 장기저축급여를 같이 운영하시면 이 효과가 배가 되실 겁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 얘기와 증여세 얘기입니다. 지금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성우님이 모으신 자산을 이제 자녀한테 이제 어떻게 물려줄 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4050 세대니까 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산을 자녀한테 물려줄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증여입니다. 상속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건데 증여는 그래도 내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.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다시 적용되거든요. 자녀한테 주면 5천만 원이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잖아요.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건데 이걸 활용을 안 하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 이제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증여가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정도 되면 대략 한 1억 4천 정도를 증여를 해서 이 아이가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. 자녀 명의의 계좌를 ETF를 적립식으로 한번 투자적인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 증여를 해보는 거죠. 현금을 증여하는 건 똑같은데 그 증여한 현금을 이 아이가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. 그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사실은 아이에게 복리가 굴러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가 바로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